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3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요.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하죠. 자,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최근 소강 국면에 들어선 한일 갈등의 향방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내일부터입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들리는 바로는 한일 갈등을 중국이 중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 조선 그 문제 가지고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또 협력해서 좀 네.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도 있고 해서 네네. 중재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일 간의 외교 장관 이번에 만나게 되면 이제 3주 만에 만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등을 더 확대시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28일 날 다가오는 28일 날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시행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는 양국 간의 이 입장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큰 자극만 주지 않아도 저로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애국 테마주들인가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혜주 이런 애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좀 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의류, 업계 말을 빌려도 그렇게 크게 지금 수혜를 본 것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국 테마주는 말 그대로 그냥 테마예요. 그냥 기술적인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차라리 기술적 대응이 나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최근 보고서가 아니지만 그 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보고서 작성한 것이 또 언론에 알려졌는데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더 개발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진 세미캠이 가장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동진 세미캠도 지금 3거래일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또 후성도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솔브레인도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있을 테고 또 신규 매수 접근을 고려하시는 종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에서는 수익 내기 어려우세요. 수익 내기 어려우시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 줄 때 좀 한 평상시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잘게 끊어보세요.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지지 가격을 좀 찾으셔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세 종목 다 하실 수는 없겠죠. 한 종목 선택하셔서 하신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만 철저히 잘 하신다면은 수익 내는 때는 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애국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주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차근차근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 무료 방송에는 어떤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 예정일까요? 역시 시장에서 이제 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보는 관점.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333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 선호 심리, 중립,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시장과 동행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더 약한 종목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급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 내지는 이 불안한 시장에서
버티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관련된 저만의 기법으로 발굴하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종목을 또 언급을 해드렸고 거기서 또 오늘 수익 매도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후 7시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할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오늘 현재 시간 19일이죠. 미국의 기업의 화웨이 거래 제한을 유예했던 마지막 시한이 도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내일인 20일에는 이 수소 경제 포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죠. 화웨이의 거래 제한, 미국 기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겠다라는 거를 유예했다라는 시한이 오늘까지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유예를 뭐 더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네. 미 상무부에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중국 증시에서 네. 5G 테마 섹터 종목들을 또 강세로 만드는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사실 모르죠. 사실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정은 날 거예요. 결정 나고 난 이후에 또 한국의 통신 장비주들이라든지 관련된 섹터 종목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이제 19일 현지 시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밤사이 새벽 시간에 나오게 된다면은 또 제가 아침 장전 시황을 통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20일 날 네, 이제 수소경제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연초에 있었죠, 수소경제. 근데 연초에 그런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굉장히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수소차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관점이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021년, 2022년 이후로 핵심적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려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트레이딩입니다. 일진다이아가 됐건 뭐 풍국주정이 됐건 수소차 관련주들 트레이딩 구간이고요.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길게 놓고 잡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비중을 30% 40% 넣어두시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2, 3년 후에 핵심적인 종목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업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이 수소 관련된 매출이 현대차건 어디서건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매집을 하시는 겁니다. 방송에서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 언급한다고 해서 이 차가 이 기업이 좋은 종목이래. 30% 40% 넣어두시면 보장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체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